어머니 점심 많이 드셨어요? 아니, 국 한 그릇에 반찬 조금만 먹었는데 배가 이렇게 불러서 어쩌나. 요즘 계속 그러시네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밥 먹고 나면 배가 북처럼 팽팽해지고 한두 시간이 지나도 음식이 그대로 있는 것 같은 느낌, 트림도 자꾸 나오고 가슴까지 답답해지는 그 불편함,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소화가 안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이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그 더부룩함이 사실은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였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본문 시작. 저는 오랫동안 소화기 질환을 다루는 의사로 일해왔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분들 중에 가장 많이 듣는 호소가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 조금만 먹어도 배가 너무 불러요. 밥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해요. 그럴 때마다 제가 꼭 여쭤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글쎄요, 한 1년, 아니 2년쯤 됐나?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부터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서서히 찾아왔기 때문에 그게 이상한 건지조차 모르고 지나가는 겁니다. 마치 매일 보는 거울 속 내 얼굴은 변화를 못 느끼지만 몇 년 만에 만난 친구는 야, 너 많이 늙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제가 만났던 한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60대 중반 여성분이었는데 딸이 억지로 모시고 오셨어요. 본인은 별로 오고 싶지 않아 하셨죠. 괜히 병원 와서 돈만 쓰게 만든다고 딸한테 투덜거리시면서요. 그분 말씀이 밥만 먹으면 배가 불러서 힘들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침은 거의 안 먹고 점심도 국물만 조금 먹어요. 저녁도 반 그릇이면 배가 터질 것 같아서 더 못 먹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표정이 너무 담담하신 거예요. 마치 그게 당연한 것처럼.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하루에 드시는 양이 예전의 절반도 안 되시겠네요? 그러자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살은 안 빠져요. 오히려 배만 볼록 나온 것 같고. 이상하죠?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정확히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으신 겁니다. 음식을 적게 먹는데도 살이 안 빠지고 오히려 배가 나온다는 것. 이건 단순히 소화가 안 되는 문제가 아니라 위장의 운동 능력 자체가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우리 위는 음식을 받아들여서 잘게 부수고 소장으로 밀어내는 일을 합니다. 마치 믹서기처럼 음식을 갈아서 아래로 내려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 위의 근육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이 위 안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만 먹어도 위가 팽창되고 그 압력이 식도 쪽으로 올라오면서 가슴까지 답답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라고 넘깁니다. 소화제 몇 알 먹고 참으면 되겠거니 하면서요. 하지만 이 신호를 계속 무시하면 몸은 점점 더 큰 소리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아까 그 환자분도 그러셨어요. 처음엔 그냥 더부룩한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트림이 자주 나오기 시작했대요. 그것도 보통 트림이 아니라 신맛이 나는 트림이요. 밥 먹고 몇 시간이 지나도 음식 냄새가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밤에 누우면 목으로 뭔가 넘어오는 느낌이 들어서 잠을 설치게 됐답니다. 그냥 위산이 올라오는 거겠거니 했어요. 베개 높게 베고 자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요즘은 그것도 소용없어요. 제가 내시경 검사를 권했습니다. 그분은 처음엔 거부하셨어요. 나 위 튼튼한 사람이에요. 평생 위가 아픈 적 없어요. 하지만 딸분이 간곡히 설득해서 결국 검사를 받으셨죠. 결과를 보는 순간 저도 조금 놀랐습니다. 위 점막은 비교적 깨끗했어요. 염증도 심하지 않았고 궤양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위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내시경으로 보니까 위 안에 음식물이 오래된 것처럼 남아있는 게 보였어요. 검사 전날 저녁 6시에 식사하셨는데 다음날 오전 9시가 넘어서도 위 안에 음식이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위 무력증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위의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해서 음식을 아래로 내려보내지 못하는 상태죠. 나이가 들면서 위 근육도 다른 근육처럼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불규칙한 식사를 해온 분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분은 당뇨는 없으셨지만 평생 불규칙하게 사셨대요. 젊었을 때 장사하느라 밥 먹는 시간이 제각각이었고 바쁘면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위가 튼튼한 줄 알았죠. 아무리 굶어도 안 아프니까. 하지만 위가 아프지 않았던 게 아니라 위가 천천히 망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똑같은 실수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위가 튼튼해. 나는 체했을 때만 소화제 먹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몸이 보내는 신호를 계속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신호들을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량이 줄었는데도 배가 부른 느낌이 계속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한 그릇 뚝딱 먹었는데 요즘은 반 그릇만 먹어도 배가 터질 것 같다면 이건 단순히 식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위가 제대로 비워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식후에 트림이 자주 나오는 겁니다. 특히 신맛이 나거나 쓴맛이 나는 트림이요. 이건 위산이 역류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위 안에 음식이 오래 머물면 위산도 같이 많아지고 그게 식도로 넘어오는 거죠. 세 번째는 명치 부근이 답답하고 묵직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마치 돌덩이가 가슴에 올려놓은 것처럼요. 이건 위가 팽창돼서 주변 장기를 누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식사 후 피로감이 심해지는 겁니다. 밥만 먹으면 졸리고 기운이 없어지는 거죠. 이건 소화에 너무 많은 에너지가 쓰이고 있다는 신호예요. 정상적으로 소화가 되면 오히려 에너지가 생겨야 하는데 위가 제대로 일을 못하니까 몸이 과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체중은 그대로인데 배만 나오는 겁니다. 음식을 적게 먹는데도 살이 안 빠지고 특히 윗배가 볼록해진다면 이건 위 안에 가스나 음식물이 계속 차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신호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 번쯤은 제대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나이 때문일까요? 물론 나이도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생활 습관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 남성분이었는데 이분도 똑같은 증상으로 오셨어요.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속이 더부룩하다고요. 그런데 이분은 좀 특이한 경우였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신 분이었거든요. 술, 담배 안 하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셨대요. 그런데 왜 나만 이렇게 소화가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억울해하셨어요. 자세히 여쭤봤더니 한 가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분이 건강을 위해 드시는 음식들이 문제였어요. 아침마다 현미밥에 나물 반찬 드시고 견과류도 한 줌씩 드시고 과일도 챙겨 드신다고 하셨거든요. 언뜻 들으면 정말 건강한 식단 같죠? 하지만 이분의 위 상태를 생각하면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현미는 백미보다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섬유질이 많아서 위에 부담을 주거든요. 견과류도 마찬가지예요. 고소하고 영양가 높지만 기름기가 많아서 소화가 느립니다. 게다가 나물 반찬도 생각보다 소화하기 쉽지 않아요. 특히 나이 들어서 위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요. 그럼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이분이 당황해서 물으셨어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건강한 음식이지만 지금 이분의 위 상태에는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선생님, 차는 좋은 차인데 지금 이 차에 짐을 너무 많이 실으신 거예요. 차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야 이해하시더라고요. 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음식이라도 위가 감당할 수 없는 음식을 계속 먹으면 위는 점점 지쳐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 이제 못하겠어 하고 멈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께 권해드린 건 일단 위를 쉬게 해드리는 거였습니다. 현미밥 대신 백미와 현미를 반반 섞어 드시라고 했어요. 견과류도 하루에 한 줌이 아니라 반 줌으로 줄이고 가능하면 곱게 갈아서 드시라고 했습니다. 나물 반찬도 너무 질긴 것보다는 부드럽게 익힌 것으로 바꾸라고 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천천히 드시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밥 먹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또 여쭤봤더니 한 10분.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빨랐어요. 위가 약한 상태에서 빨리 먹으면 위가 더 힘들어합니다. 앞으로는 한 끼에 최소 20분은 걸리게 드셔보세요. 한 입 드실 때마다 젓가락을 내려놓으시고 30번 이상 씹으세요. 처음엔 이분도 그게 되겠어요? 하셨는데 막상 해보시니까 달라지셨대요. 몇 주 뒤에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한결 밝아지셨어요. 선생님, 신기해요. 똑같은 양을 먹는데도 속이 한결 편해요. 당연합니다. 천천히 씹으면 음식이 잘게 부서져서 위가 일하기 편해지거든요. 게다가 침도 많이 섞이면서 소화가 더 잘 됩니다.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뭘 먹느냐에만 집중하시거든요. 건강한 음식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위가 튼튼해서 뭘 먹든 어떻게 먹든 소화가 잘 됐어요. 하지만 60대, 70대가 되면 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근육이 약해지고 위산 분비도 줄어들고 운동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젊었을 때처럼 먹으면 안 됩니다. 위에 맞춰서 먹어야 해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먼저 한 번에 많이 먹지 마세요. 위가 약한 상태에서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위가 팽창하면서 근육에 무리가 갑니다. 차라리 조금씩 자주 드세요.
하루 3끼를 꼭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4끼, 5끼로 나눠 드시는 게 나을 수 있어요. 둘째, 소화하기 쉬운 음식을 선택하세요. 현미보다는 백미나 쭉, 질긴 고기보다는 부드러운 생선이나 두부, 딱딱한 채소보다는 잘 익힌 채소가 좋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먹는 게 아니라 내 위 상태에 맞는 음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셋째, 천천히 씹어 드세요. 최소 20번, 가능하면 30번 이상 씹으세요. 입에서부터 소화가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넷째, 식사 후에 바로 눕지 마세요. 최소 이 시간은 앉아 계시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눕는 순간 위산이 식도로 역류할 수 있거든요. 다섯째,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음식은 피하세요.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온도가 가장 좋아요. 여섯째, 기름진 음식과 맵고 짠 음식은 줄이세요. 이런 음식들은 위산 분비를 자극하고 위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일곱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산 분비가 불규칙해지고 위 운동도 영향을 받습니다. 마음이 편해야 위도 편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뭘 먹고 살아요? 먹는 낙으로 사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삶이 재미없어요. 이해합니다. 평생 먹고 싶은 거 먹고 살다가 갑자기 이것저것 조심하라고 하면 답답하시죠. 하지만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지금 조금 불편하더라도 위를 회복시켜 놓으면 나중에 더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 참지 못하고 계속 무리하게 먹으면 나중에는 정말 아무것도 못 드실 수 있어요.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80대 초반 할머니셨는데 이분은 아예 고형 음식을 드실 수가 없으셨어요. 죽만 드셔도 속이 더부룩하고 물만 드셔도 역류가 된다고 하셨거든요. 왜 진작 오시지 않으셨어요? 또 여쭤봤더니 괜찮아지겠지 했어요. 약국에서 소화제 사 먹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10년 넘게 방치하신 위는 이미 회복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분을 보면서 제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만약 10년 전에, 아니 5년 전에라도 오셨더라면 지금처럼까지는 안 됐을 텐데, 조금만 신경 쓰셨더라면 아직도 맛있는 밥을 드실 수 있으셨을 텐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바로 지금이 중요합니다. 조금만 먹어도 더부룩하다는 신호가 왔을 때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하고 넘기지 마세요. 아, 내 위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위를 도와주세요.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면 한 번에 적게 드시고 자주 드세요. 트림이 자주 나온다면 기름진 음식과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세요. 밥 먹고 나면 가슴이 답답하다면 식후에 바로 눕지 마시고 조금 걸어보세요. 이렇게 작은 것부터 바꿔나가시면 위는 다시 힘을 냅니다. 70대에도 80대에도 건강하게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처음엔 죽도 못 드시던 분이 몇 달 후에는 밥 한 그릇 뚝딱 드시는 거 보면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중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나이 들면 당연히 소화가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가 위를 너무 혹사시켰던 거더라고요. 이제는 위한테 미안해요. 정말 공감이 가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몸은 평생 우리를 위해 일합니다. 쉬지 않고 불평 없이 묵묵히 일하죠. 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을 받아서 소화시키고 영양분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마움을 잊고 위를 너무 함부로 대할 때가 많습니다. 배고프면 급하게 먹고 스트레스 받으면 과식하고 야식 먹고 바로 자고 그러면서도 위가 아프면 왜 아픈 거야? 하면서 원망하죠.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위한테 고마워하세요. 그리고 위를 돌봐주세요. 위가 편해야 우리도 편합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으시면서 나도 요즘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른데 하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럼 오늘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오늘 저녁 식사 때 평소보다 천천히 드셔보세요. 한 입 먹고 젓가락 내려놓고 30번 씹어보세요. 그리고 식사 후에 바로 소파에 눕지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며 잠깐 서 계셔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위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기관 중 하나입니다. 위가 건강해야 밥맛이 나고 밥맛이 나야 삶의 의욕이 생깁니다. 반대로 위가 불편하면 밥 먹는 게 고역이 되고 삶의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조금 불편하고 귀찮더라도 위를 위해 조금만 신경 써주세요. 몇 달 후, 몇 년 후에 여러분이 지금의 여러분한테 고마워할 겁니다. 그때 참 잘했어. 그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지금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하는 후회보다는 그때 조금 신경 썼더니 지금도 이렇게 건강하게 먹을 수 있네 하는 감사가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건강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쌓이는 겁니다. 나쁜 습관이 쌓이면 병이 되고 좋은 습관이 쌓이면 건강이 됩니다. 오늘 하루 내 위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천천히 먹기, 적게 먹기, 부드럽게 먹기, 편안하게 먹기. 이 네 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위가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면 그건 위가 나 지금 힘들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신호를 들어주세요. 무시하지 말고 귀담아 듣고 위를 쉬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조금만 먹어도 더부룩한 이유와 그 신호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80이 넘어도 위가 튼튼한데 어떤 사람은 60만 넘어도 위가 약해지는 걸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70대 초반이셨는데 한 분은 위가 정말 건강하셨고 다른 한 분은 위 무력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먼저 위가 건강하신 분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정기검진 때문에 오셨는데 검사 결과가 정말 깨끗하셨어요. 72세인데도 위 점막이 40대처럼 깨끗하고 위 운동성도 정상이었습니다. 어르신, 비결이 뭐세요? 제가 신기해서 여쭤봤더니 이분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평생 천천히 먹었고 배부르게 먹은 적이 없어요. 항상 7알만 먹었지. 7알. 배부를 때까지 먹지 않고 항상 조금 부족한 듯이 먹는 거죠. 그게 평생 습관이 되신 겁니다. 젊었을 때도 그러셨어요? 여쭤봤더니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배부르게 먹으면 게을러진다고 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평생 규칙적으로 드셨대요.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 거의 정확하게요. 약속 시간도 이렇게 안 지키는데 밥 시간은 꼭 지키셨네요.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렸더니 밥 시간이 제일 중요한 약속이지 하시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위는 규칙을 좋아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음식이 들어오면 위는 그 시간에 맞춰서 위산을 분비하고 소화효소를 준비합니다. 마치 회사의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일이 수월한 것처럼요. 그런데 불규칙하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는 언제 음식이 들어올지 몰라서 항상 긴장 상태에 있게 됩니다. 때로는 위산을 과하게 분비하고 때로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음식을 받아야죠. 이렇게 몇 년, 몇십 년이 쌓이면 위는 지쳐버립니다. 반대로 위가 약하셨던 그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분도 똑같이 70대 초반이셨는데 증상이 심각하셨어요. 아침은 거의 못 드시고 점심도 미음 정도만 드시고 저녁은 죽 반 그릇이 고작이셨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드셨어요? 여쭤봤더니 한 5년 전부터요. 그전에는 그래도 밥은 먹었는데 점점 안 되더라고요. 자세히 여쭤보니 이분은 젊었을 때 정말 바쁘게 사셨대요. 자영업을 하셨는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답니다. 밥 먹는 시간도 제각각이었고 바쁘면 하루에 한 끼만 먹을 때도 있었대요. 그때는 괜찮았어요. 젊으니까 하루 굶어도 힘이 넘쳤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표정이 씁쓸하셨어요. 하지만 위는 기억합니다. 그때 받았던 스트레스를, 그때 참았던 배고픔을, 그때 급하게 먹었던 음식들을. 당장은 괜찮은 것 같아도 위는 조금씩 상처를 받고 조금씩 약해집니다. 그리고 60대가 넘어가면서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한꺼번에 터지는 겁니다. 마치 댐에 금이 가듯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거죠. 선생님, 그럼 저는 이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이분이 슬픈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위를 돌보면 위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물론 70대의 위를 30대처럼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수 있어요. 죽만 드시던 분이 밥을 드실 수 있게 되고 반 그릇 드시던 분이 한 그릇을 드실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그분도 그러셨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제가 권해드린 대로 하나씩 실천하셨습니다. 첫째, 식사 시간을 정하셨어요. 아침 8시, 점심 12시, 저녁 6시. 그리고 그 시간을 꼭 지키셨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아도 시간이 되면 조금이라도 드셨어요. 둘째, 양을 줄이는 대신 횟수를 늘리셨어요. 3끼로 부족하면 4끼, 5끼로 나눠 드셨습니다. 한 번에 적게 먹으니까 위가 부담을 덜 느꼈어요. 셋째, 부드러운 음식부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미음, 그 다음은 죽, 그 다음은 진밥.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셨습니다. 넷째, 천천히 드시는 연습을 하셨어요. 한 숟가락 먹고 숟가락 내려놓고 30번 씹고 삼키고
처음엔 정말 힘들었다고 하셨어요. 이게 밥 먹는 건지 일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2주쯤 지나니까 익숙해지셨대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나니까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답니다. 선생님 신기해요. 밥 먹고 나서 배가 예전만큼 안 불러요. 그리고 트림도 줄었어요. 3개월 후에 다시 오셨을 때는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이제 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어요. 물론 천천히 먹어야 하지만 그래도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정말 기뻤습니다. 밥 한 그릇이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 쉽게 잊고 살거든요. 건강할 때는 밥 먹는 게 당연한 일이지만 위가 아파서 밥을 못 먹게 되면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건강할 때 지키세요. 아플 때 고치는 것보다 건강할 때 지키는 게 훨씬 쉽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어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부터 시작해볼까요? 아침은 위가 가장 예민한 시간입니다. 밤새 비어있던 위에 갑자기 음식이 들어오면 위가 놀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은 부드럽게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밥을 먹지 마시고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먼저 드세요. 위를 깨우는 겁니다. 야, 이제 곧 음식이 들어올 거야. 준비해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물을 마시고 30분쯤 후에 식사를 하세요. 그리고 아침은 가볍게 드세요. 죽이나 미음이 제일 좋고 밥을 드시려면 물에 말아서 부드럽게 드세요.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야 하루 힘이 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위가 약한 분들한테는 이게 독이 될 수 있어요. 아침에 많이 먹으면 하루 종일 속이 더부룩합니다. 차라리 아침은 가볍게 드시고 오전 10시쯤 간식을 조금 드세요. 바나나 반 개나 고구마 반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점심시간입니다. 점심은 하루 중 소화력이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점심에 조금 더 드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역시 과식은 금물이에요. 점심 메뉴를 정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걸 먹고 오후에 일할 수 있을까? 밥을 먹고 나서 너무 졸리거나 속이 답답하면 그건 과식한 겁니다. 점심 후에는 2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세요. 사무실 근처를 천천히 걷거나 계단을 몇 층 올라갔다 내려오세요. 이렇게 하면 소화가 훨씬 잘 됩니다. 오후 3시쯤 되면 또 출출해집니다. 이때 간식을 조금 드세요. 견과류 한 줌이나 요구르트 한 개 정도가 좋아요. 단, 너무 달거나 짠 간식은 피하세요. 저녁 시간입니다. 저녁은 조심해야 합니다. 저녁 먹고 나면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저녁은 최대한 일찍 드세요. 늦어도 7시 전에는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녁은 아침보다도 더 가볍게 드세요. 하루 일하고 왔는데 저녁은 좀 든든하게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위는 밤에 쉬어야 합니다. 저녁에 많이 먹으면 밤새 위가 일해야 하고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위가 피곤한 상태로 시작하게 돼요. 저녁 먹고 나서는 최소 3시간은 깨어 계세요.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위산이 역류할 수 있습니다. TV 보시거나 가벼운 집안일 하시면서 소화 시간을 주세요. 잠자기 2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물도 조금만 드세요. 배고프면 미지근한 물 한 모금으로 참으세요. 이렇게 하루 식사 패턴을 잡으면 위는 점점 안정을 찾습니다. 규칙적인 리듬이 생기면서 위가 이 시간에 음식이 들어오는구나 하고 준비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외식은 어떻게 해요? 친구들이랑 만나서 밥 먹을 때도 이렇게 해야 해요? 하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가끔은 괜찮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친구들 만나서 맛있는 거 드시는 건 괜찮아요. 다만 그럴 때도 몇 가지는 지켜주세요. 첫째, 너무 맵거나 짠 음식은 피하세요. 매운탕이나 찌개보다는 구이나 찜이 낫습니다. 둘째, 술은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좋지만 꼭 드셔야 한다면 소주 한 잔 정도로 제한하세요. 그리고 술만 드시지 마시고 꼭 안주와 함께 드세요. 셋째, 외식 다음 날은 위를 쉬게 해주세요. 미음이나 죽으로 가볍게 드시면서 위를 회복시켜주세요. 이제 음식 종류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가 약한 분들이 피해야 할 음식들이 있습니다. 첫째, 기름진 음식입니다. 튀김, 전, 삼겹살 같은 음식들이죠. 기름은 소화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위가 건강한 사람도 기름진 음식 먹으면 속이 더부룩한데 위가 약한 분들은 더 힘들어요. 둘째, 맵고 짠 음식입니다. 김치찌개, 매운탕, 라면 같은 음식들이요. 이런 음식들은 위 점막을 자극해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셋째, 딱딱하고 질긴 음식입니다. 오징어, 육포, 마른 안주 같은 것들이죠. 이런 음식은 씹기도 힘들고 위에서 소화하기도 어렵습니다. 넷째, 탄산음료와 카페인 음료입니다. 콜라, 사이다, 커피 같은 거요. 탄산은 위를 팽창시키고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자극합니다. 다섯째,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음식입니다. 냉면이나 아이스크림 같은 차가운 음식, 뜨거운 국물 같은 것들이요. 극단적인 온도는 위 점막을 자극해요. 그럼 뭘 먹어야 할까요? 첫째, 부드러운 밥입니다. 백미를 물에 불려서 부드럽게 지은 밥이 제일 좋아요. 현미는 영양가는 높지만 소화하기 어려우니까 위가 회복될 때까지는 피하세요. 둘째, 찜이나 조림 요리입니다. 생선 조림, 두부 조림, 달걀찜 같은 거요. 부드럽고 간이 세지 않아서 위에 부담이 적어요. 셋째, 잘 익힌 채소입니다. 생채소는 섬유질이 많아서 소화하기 어렵지만 푹 익힌 채소는 부드러워서 좋아요. 시금치나물, 호박나물 같은 게 좋습니다. 넷째, 미지근한 국물입니다. 미역국, 북엇국, 콩나물국 같은 맑은 국이 좋아요. 너무 뜨겁지 않게 미지근하게 드세요. 다섯째, 과일은 부드러운 것으로 선택하세요. 바나나, 복숭아, 수박 같은 게 좋고 사과는 껍질 벗기고 갈아서 드세요. 이렇게 먹으면 위가 훨씬 편해집니다. 그런데 음식만큼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가 아픕니다. 화병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화가 나면 실제로 위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검사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계속 속이 쓰리고 더부룩하다고 하셨어요. 자세히 여쭤보니 며느리랑 사이가 안 좋으셨대요. 밥상에 같이 앉아 있으면 밥맛이 안 나요. 억지로 먹으면 체해요. 이건 심리적인 문제가 위장 증상으로 나타난 겁니다. 약을 아무리 먹어도 소용없어요. 마음을 풀어야 위도 풀립니다. 선생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며느리가 바뀔 것도 아니고. 그분이 한숨 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며느리를 바꿀 수는 없어도 며느리를 보는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며느리 때문에 화내고 스트레스 받고 위를 망가뜨릴 건가요? 아니면 며느리는 며느리고 내 건강은 내가 지킬 건가요? 그분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내가 왜 내 건강을 망치고 있었지? 몇 달 후에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더라고요. 요즘은 며느리 생각하면 그냥 웃고 넘겨요. 화낼 힘도 아깝더라고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속이 편해졌어요. 마음이 편해지니까 위도 편해진 겁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관리하세요. 화나는 일이 있어도 꾹 참지 마시고 적절히 풀으세요. 친구한테 전화해서 수다 떨거나 산책하면서 생각 정리하거나 취미 생활하면서 스트레스 푸세요. 그리고 잠을 충분히 자세요. 잠이 부족하면 위도 회복할 시간이 없어요. 하루 7시간은 주무셔야 합니다. 운동도 중요합니다.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어요. 하루 30분만 걸으세요. 걷기 운동이 위장 운동에 정말 좋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화제를 상비약처럼 드십니다. 밥 먹고 속이 더부룩하면 소화제 한 알 채한 것 같으면 소화제 2알, 물론 필요할 때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일 드시는 건 좋지 않아요. 소화제는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킬 뿐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소화제에 의존하면 위가 스스로 일하는 능력을 잃을 수 있어요. 마치 목발에 의존하면 다리 근육이 약해지는 것처럼요. 정말 필요한 약은 의사와 상담해서 처방받으세요. 위산 억제제나 위장운동 촉진제 같은 약들은 제대로 처방받아서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약보다 중요한 건 매일의 식습관과 생활습관입니다. 약은 보조수단일 뿐이에요. 자,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셨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먹어도 더부룩한 이유는 위의 운동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나이도 한 가지 원인이지만 더 중요한 건 오랫동안 쌓인 나쁜 습관들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위를 돌봐주세요. 규칙적으로 드세요. 천천히 드세요. 적게 드세요. 부드럽게 드세요. 편안하게 드세요. 그리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스트레스 관리하시고 충분히 주무시고 가볍게 운동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위는 다시 건강해집니다. 70대에도 80대에도 맛있는 밥 한 그릇 드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위로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 식사 때는 꼭 천천히 감사한 마음으로 드세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건강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의 위가 건강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90이 되어도 100이 되어도 맛있는 밥 한 끼 드시면서 아, 밥이 이렇게 맛있었구나 하고 행복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